01번 신경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 124쪽으로 갈 거야. 진짜 어려워. 읽어봤어? 안 읽어봤지? 네. 지금 급히 읽고 있죠? 이 마이크 좋다. 언니가 학교 쌤이어서 이제 우리 집들이 목을 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나도 언니는 학교 기간제 국어 선생님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학교가 공간이 더 넓잖아. 우리는 또 발성을 잘못 배우는 거지. 어쩐지 이제 몸에 힘이 풀리면 배에다 힘을 이렇게 주고 얘기를 하면 덜 목이 나가는데 목을 좀 쓰는 형태들로 말을 하다가 언니는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언니도 비염이 커서 그런 것 같아. 숨쉬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목으로 말해서 그럴까. 아무튼 그래서 자꾸 목이 나가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막 급히 알아보니 괜찮다고 이걸 썼더라고.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좀 소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처음이네. 자, 그러기도 하고 불편한 건 만에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손이 내가 자유로운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게 손을 써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러면 신경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까지를 오늘 가볼 건데요. 신경자극의 전도. 전도랑 시냅스 전달은 좀 달라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단원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쯤 중에 제일 어렵게 난이도가 높게 나올 법한 단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중간고사 생각하니까 어질하죠. 자, 우리 여기 이 소단원은 신경계랑 그죠? 신경계랑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를 통한 자극의 전도를 배우는 단원이야. 오케이. 근데 신경계는 좀 배웠어. 언제? 중학교 때. 나한테 공부하신 분은 좀 배웠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좀 배웠어. 그래서 신경계에서 조금 자율신경계만 좀 디테일하게 배우면 어렵진 않을 거야. 여러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근데 저 자극 전도는 지금 여기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그죠?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 우리 방향문법도 한 단계 같잖아요. 산수하는 거. 생물에서 나온다면 산수가 거기서 나온댔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산수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때 여기 전도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듣보 잡건 아니지만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일 거거든. 그래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설명을 먼저 더 해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측면도 좀 다뤄줄 거야. 그래서 신경자극의 전도랑 그다음 시냅스 동안 전달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뉴런. 신경세포잖아. 중학교 때는 이 신경세포가 기능에 따라서,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어져. 뭐로 나뉘어져. 뉴런이 있는데 땡땡 뉴런이 있고 땡땡 뉴런이 있고 땡땡 뉴런이 있었지. 다 까먹었다고. 눈이나 귀나 그지? 거기서부터 외부의 빛 정보나 외부의 시각적 정보나 이런 걸 받아서 보고를 해준 역할들, 어디로 판단을 내리는, 주로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그쪽 뉴런으로 보고해준 역할들. 땡땡 뉴런이 무슨 뉴런? 연합 뉴런. 연합. 중추신경계 안에 문득 들어있었던 연합 뉴런이 있었죠? 네, 연합 뉴런. 그럼 그 연합 뉴런 쪽으로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해준 뉴런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눈 쪽이나 귀 쪽이나 피부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감각 뉴런. 그죠? 외부 자극을 수집해서, 그죠? 연합 뉴런에게 주는 역할. 그래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입구 역할을 해준다. 그지? 그래서 감각 뉴런을 다른 말로 입구 역할을 합니다. 고심성 뉴런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불균형 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연합뉴런에서부터 내린 판단에 알맞게끔, 판단과 명령에 알맞게끔, 야, 너 이렇게 수축해야 돼. 너 이렇게 액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주겠죠? 그게 무슨 뉴런? 운동뉴런. 그럼 운동뉴런은 이제 액션이 수행되는 거겠지. 액션, 내리 액션. 그래서 운동뉴런인데, 그럼 운동뉴런을 다른 말로 무슨 뉴런이라고 했어? 원심성 뉴런. 네. 구심력이 있으면 원심력이 있으니까 원심성 뉴런 이렇게 기억합시다. 얼음 아껴 먹어요. 원심성 아직 지금 여기는 입구 쪽이라 어렵지도 않아요. 중학교 중학교 때 복습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런을 이제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모습의 아이가 있어. 이런 모습을 많이 봐봤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그지? 기럭지가 되게 길고, 그죠? 막 이렇게 가지돌기를 많이 갖고 있는 뉴런도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요. 핵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어떤 물질을 수용해주고 있는 이 부분, 외부 정보들이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어서 쭉 전달해주는 부분. 그래서 두 개의 돌기와 여기를 가지돌기라고 해. 두 개의 돌기와 여기를 쭉삭돌기라고 해.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저 부분 있죠. 저기를 신경세포체. 그죠? 신경세포체라고 하겠죠. 신경세포체.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돌기, 가지돌기, 축삭돌기랑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더라.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더라. 있죠? 이렇게 신경세포체. 그래서 신경세포체와 두 개의 돌기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기럭지가 긴 건 어디에 주로 연결돼 있어? 근육에 연결돼 있어. 그래서 야, 내가 내린 명령에 알맞게끔 내리 액션을 수행해주라 라고 한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운동뉴런이죠. 그러면 저 운동뉴런이 나름 명령에 알맞게끔 판단을 내리려면 이렇게 연합뉴런들 여러 개가 모여있는 형태들로 연합뉴런이 엄청나게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연합뉴런이 있고 연합뉴런도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생각해서 명령 내리지 않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뭐가 있어서 자,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 부분, 여기도 신경세포체죠? 여기도 신경세포체인데 신경세포체 부분에 대한 게 마치 쭈꾸미처럼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쭈꾸미처럼.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여기도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얘를 마리집이라고 해. 마리집, 너도 마리집.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뉴런들은 다 신경세포체와 두 개의 가지돌기, 여러 개의 가지돌기, 그리고 쭉삭돌기, 그래서 두 종류의 돌기로 되어 있고, 연합뉴런 마찬가지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로 되어 있는데, 연합뉴런만 여기 마리집이 없어요. 연합뉴런들만 마리집이 없고요. 그다음 감각뉴런도 마리집을 갖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이 뭐 피부나 눈, 귀가 되겠죠. 눈, 귀, 그죠? 각각에서 받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판단 내려가지고 액션해준 역할. 여기가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감각뉴런, 너는 연합뉴런, 너는 운동뉴런. 그림을 딱 보고도 너가 감각뉴런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 그죠? 이렇게 쭈꾸미처럼 생긴 아이가 감각뉴런이야. 문제를 간단하게 풀게끔 하는 형태에서도 저 쭈꾸미처럼 가운데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있게끔 그림 그려진 것들이 너는 감각뉴런을 표현해 줄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에코를 눌러서 아니다, 이게 에코를 누른 거네. 왜 자꾸 울리나 싶었더니 에코를 넣지도 않았는데 자꾸 울리네.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울리는 게.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너가 구심성 뉴런, 그죠? 너가 원심성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은 별도로 무슨 뉴런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중앙의 명령과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근데 그 해부학적으로 지금 마리집이 인양내로 나눌 수 있잖아. 넌 마리집이 없잖아. 너네는 마리집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리집 누런과 민마리집 누런, 마리집 누런과 민마리집 누런으로 나눕니다. 돼요? 마리집 누런과 민마리집 누런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민마리집 뉴런과 마리집 뉴런의 차이는 민은 없다 그런 놈이야. 대머리를 요즘 민머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때. 마리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거죠.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마리집은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해 주도록 여기 지금 축삭돌기의 막이야. 세포, 신경세포 내부야. 세포 내부, 축삭돌기 막, 세포막. 그러면 세포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리집이 씌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마리집이 씌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리집이. 돼요? 이렇게 마리집이 씌어져 있고 마리집이 없는 경우는 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신경사역의 전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 아이를 그냥 간단하게 인트로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해주자면 모든 문들이 여기에 다 문들이 웬만한 문들이 다 있어. 이건 이제 이온 통로라고 해서 배울 거야. 이 모든 문들이 다 일일이 다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문들이 순서대로 일일이 다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런데 신경 자극이라고 하는 건 특정 시그널에 의해서 특정 이온이 원래는 안 들어왔다가 들어오면서 생기거든. 그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 들어오니까 좋구나 하고서 옆에 있는 똑같은 나트륨 성분한테 너도 들어와 라고 순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모든 문들을 순차적으로 외부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문이 순서대로 열리면서 정보가 여기 있던 전기적 정보가 여기 끝까지 가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마리집이 있게 되면 마리집은 전기적 특정 전하를 띤 입자를 못 들어오게끔 막는 쉴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나트륨이 처음으로 최초로 야,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 라고 들어오게끔 활성화됐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끼면서 나트륨 통로가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마리집 때문에 이렇게 이온이 못 들어오게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못 들어오게끔 지금 막아서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여기 막혀져 있는 여기 얘네들은 통과 패스돼 버리고, 그지? 여 안에 있던 들어왔던 나트륨이 슝 뛰어서 야, 나 들어오니까 좋거든. 야, 얘네 다 못 들어온대. 야, 너 들어와. 하고서 이 마리집에 씌어있지 않은 이곳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고 너 들어오고 싶은데 막아져 있거든. 여기 마리집에. 그래서 슝 건너뛰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안 막아져 있는 대로. 마리집이 없는 대로. 그러면 똑같은 거리만큼을 갈 때 저 나트륨이 들어오는 시그널의 정보는, 그지? 여기는 2번, 3번 만에 여기까지 갔는데, 그지? 여기는 모든 문을 순서대로 다 열어 제끼면서 저 끝까지 이만큼의 거리까지 가야 되잖아. 그지? 누가 훨씬 더 정보의 전달이 빠른 거야. 누가 빨라? 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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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데 저기는 2번 뛰면 됐어. 여기는 모든 걸 다 뛰어야 돼. 얘가 더 빨라요. 2번만 뛰면 되는데 여기는 순서대로 다 열어 제끼면서 끝까지 다 시그널 줘야 되니까. 도미노 효과처럼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도미노 효과처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튀어서 뿅뿅 가보니까 뛰는 게 훨씬 더 빨라. 됐죠? 그래서 요런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훨씬 더 정보가 빠르다. 그죠? 기억해 주시고, 도약전도. 그리고 마리집에 의해서 감싸여져 있지 않은 이곳, 이쪽을 통해서만 전하를 띤 입자들이 들어와서 또 뛰어서 들어와서 활성화돼 들어와서 뛰어서 활성화돼 이렇게 뛰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리집에 쓰여있지 않은 이곳을 알아낸 사람이 랑비에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랑비에가 알아낸 빈틈으로 정보들이 뛰어간다 라고 하여 여기를 랑비에 결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쳐봐요. 랑비에 결절. 그래서 거기 구조에 랑비에 결절 있고요. 그리고 거기 120쪽 아래 보니까 랑비에 결절이라고 그림에 나와있죠.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부위로 족삭도이기가 노출된 부분이더라. 그리고 보니까 슈반세포라고 써져있는 게 있지. 그치? 거기 보니까 슈반세포. 맞죠? 슈반세포가 실제 뉴런이라고 하는 저 마리집 뉴런은 하나의 신경세포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여러 세포, 특히 슈반세포라는 또 하나의 세포가 슈반세포의 막이 확장돼서 마치 비엔나 소세지처럼 둘둘둘둘둘 부분을 감싼 거야. 그래서 마리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슈반세포라는 또 하나의 세포가 얘를 마리집을 만들어낸 거다라고요. 슈반세포가 마리집을 만든 거야. 하나의 긴 뉴런이 있으면 뉴런에 슈반세포가 중간 감싸서 얘는 2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야. 마리집 뉴런. 너도 2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예전에 수학고에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왔어. 2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아니, 1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2개의 세포야. 슈반세포와 뉴런이라는. 됐죠? 슈반세포와 뉴런이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근데 너는 하나의 세포겠죠? 왜? 마리집이 없으니까. 맞죠? 자, 저 칠판 지우는 동안 언니 거기 125쪽 아래쪽 풀어주세요. 네, 진짜 본격적으로 신경 자극의 전도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일단 답만 호딱 맞춰보고 125쪽 아래에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는 부위가 A, 신경세포체.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C, 죽삭돌기.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 B, 가지돌기. 가지돌기를 예전에는 수상돌기라고도 했어요. 이번에 자 그림 보니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게 C겠죠. X죠.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연합뉴런이죠. B죠. X, A, B, C 맞죠? 자 넘겨봅시다. 신경자극의 전도, 시냅스 전달. 자, 전도와 시냅스 전달은 좀 다른데요. 전도는 하나의 뉴런 내에서, 한 뉴런 내에서, 한 뉴런 내에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뭔가 외부 자극이 왔고 그 외부 자극을 보내는 역할이야.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지? 외부 자극, 너 지금 어떤 자극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라고 하는 형태로 신호를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들. 그죠? 자,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동해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시냅스 전달은 시냅스가 어디냐면 이제 뉴런이 11m나 되는 항계 뉴런이 11m나 되는 경우들도 있어, 우리 인체에도. 근데 이제 몸의 부위에 따라서 뉴런이 이제 뭐 운동 뉴런이 하나의 운동 뉴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운동 뉴런과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이 이렇게 이어져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너 지금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액션을 해라라고 흘러갔어. 근데 또 다른 뉴런으로 토스를 해줘서 정보가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이 한개 뉴런에서는 정기적인 시그널로 전도가 일어났을 거야. 전도가. 근데 이 뉴런하고 그 다음 뉴런에 틈이 벌어져 있단 말이야. 20에서부터 50 나노미터 정도.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약간 딱 띄어 있어. 이 정도 작은 나노미터이긴 하지만 걔를 시냅스 틈이라고 하고, 이 시냅스 틈에서는 마치 뭐 옥상에서, 그지? 어디 건물 옥상에서 누가 막 달러를 막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막 화학물질을 막 뿌려가지고 그 화학물질을 수집받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끝에 이어졌던 이 전기적 신호가 이제 화학적인 물질의 수용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 그지? 그래서 시냅스 틈에서 화학적인 물질의 물질의 수용으로 다시 전기적 신호가 이어져 가는 것. 그걸 시냅스 전달이라고 해. 됐죠? 오케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냅스 틈에서 어떻게 해서 신호 전달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인지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그래도 생소해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는 뭔가 미리볼트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막 생소했던 용어, 분극,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그렇지만 그 개념을 잘 수용해서, 그지? 받아만 들이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생소해서 조금 길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면 더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하나의 뉴런 내에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정보가 이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나트륨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충이 이렇게 있고, 그지? 막에 많은 막 단백질이 이렇게 막 박혀 있대잖아. 막 단백질이 있어서 막 단백질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댔지. 확산에 의해서, 그지? 이 막 단백질이 있는데 막 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 하나의 막 단백질이 모든 걸 다 통화시키는 건 아니잖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수용성 입자들을 이동시키는데 그 수용성 입자를 이동하는 전용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신경자극의 전도에서는 어떠어떠한 막단백질 이름들이 좀 나오냐면 나트륨 통로라는 이름의 막단백질, 칼륨 통로라는 이름의 막단백질,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이름의 막단백질,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의 막단백질,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돼요. 막단백질 이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저 나트륨 통로는 말 그대로 나트륨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야. 칼륨 통로는 칼륨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야. 근데 통로랑 펌프가 이름이 다르니까 기능도 약간 다르겠지. 그지? 자,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자, 확산에 의해서 그 특정 물질을 이동시켜. 자, 확산할 때 언니 기억력 더듬어봐. 확산할 때 ATP가 ADP로 분해되는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확산은 방구 냄새가 퍼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뿡! 빵 터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분자운동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자운동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동이 되고자 할 때 ATP가 ADP로 분해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물질, 특정의 물질이 이동해 가는 거야. 근데 펌프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펌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의 얘는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ATP가 ADP로 분해되는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하여 한번 ATP가 ADP로 딱 하나 분해가 될 때 방향이 세 분자의 나트륨은 무조건 아웃이야. 오케이?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은 안으로 인시켜줘. 오케이? 무조건 세포, 신경세포 막을 축으로 해서 세포 막 바깥쪽으로는 세 분자의 나트륨을 무조건 아웃시킨다.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하나의 나트륨 칼륨 펌프 한 번을 돌 때 두 분자의 칼륨은 안으로 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이 일이 안 일어나. 에너지가 무조건 공급돼야 돼. 됐죠? 그게 신경세포막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져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저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랑 나트륨 칼륨 펌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먼저 요거를 좀 써줄게. 분극. 두 번째, 탈분극. 세 번째, 재분극.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인트로만 잡아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 거야. 인트로는 일단 잡아야 되니까 어떤 거. 자, 제가 그지? 여기 이 3강의실에 수업이 있다. 우리 서정이가 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으니까 서정이를 보거나 또는 원래 내가 불을 꺼놨는데 불이 켜져 있어. 수업 시간대쯤이 됐는데 그럼 서정이가 왔구나 라고 알았겠죠.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멀리서 봤을 때. 그지? 근데 항상 여기가 불이 만약 켜져 있는 상태면 너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모르지. 늘 여기가 불이 켜져 있는 상태면. 그치? 그러니까 기준되는 값이 있고 기준되는 값에서 반대로 완전 달라지게 되면 나보고 지금 수업을 해야 될 때구나. 지금 서정이가 와서 수업을 해야 할 시간이구나 라고 아는 거랑 똑같죠. 됐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상태를 오프 상태라고 해요. 원래 항상 수업이 없을 때 기본값 그걸 내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오프라고 표현해 줄게. 그죠? 그러다가 오프된 상태가 완전 바뀌어서 불이 켜져 있게 돼. 예? 오프됐던 상태가 불이 켜져서 밖에서 봤을 때 외곽에서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여기 강의실에 누가 왔나 보다. 수업을 해야 되나 보다. 뭔가 변화가 인지가 된 거잖아. 그치? 근데 계속 온된 상태로 그 똑같은 위치, 특정 위치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놔둬버리면
얘가 또 뭘 내가 계속 수업해야 된다는 거지 뭐 수업을 다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초로 그 특정 자극을 오프에서 온으로 불켜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줬으면 처음 그 위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 줘야 돼. 그치? 다시 되돌아가줘서 오프가 온으로 바뀌어야 또 다른 너 자극도 왔어 또 흘려보내줘 이렇게 될 수 있겠잖아. 그래서 자극 시그널을 보내줬으면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 온된 건 다시 오프 상태로 되돌아가줘야 돼. 그치? 이게 늘 반복되면서 특정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그걸 받아서 보내고 받아서 보내고 받아서 보내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프됐던 상태가 있고 오프됐던 상태가 벗어나고 이제 뭔가 자극을 와서 들어왔었을 때 이 자극이 다시 온된 상태를 다시 오프 상태로 원위치로 바꿔주면서 전기적 시그널이 또다시 계속된다라는 거. 그래서 탈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반복되는 상태인데 얘가 기준값이고 기준. 그지? 얘가 역치상의 자극이 왔을 때 역치상의 자극이 와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치상의 자극이 와서 변화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최초로 변화됐던 그 위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분구로. 그게 재분극이에요. 됐죠? 네. 쫑딱 치면 와가지고 짜르륵 짜르륵 얘네들 이용해서 짜르륵 짜르륵 설명할 거예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읽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읽고 오실래? 아니면 그냥 쉴래? 네.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제가 와서 잘 씹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이 순서대로 자극이 전도가 되는데 분극은 그럼 기준되는 상태잖아. 오프된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들은 샘플 막 안과 밖을 경계로 했었을 때 마이너스 70mV 정도의 내부 전위를 갖습니다. 안쪽이 더 많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상태인 거야.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 이게 분극의 상태야.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냐면 마이너스 70mV 정도까지. 자, 결론만 먼저 알려드린 거야. 자, 근데 왜 마이너스 70mV고 어떠한 이온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그지? 분극일 때 분극의 상태일 때 나트륨 통로는 닫혀져 있어. 돼요?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은 이동하지 않아. 그리고 자 주변에 칼륨 통로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칼륨 통로들은 닫혀져 있고요. 일부의 칼륨 통로만 열려 있어서 그지? 칼륨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트륨 통로는 거의 대부분 클로즈 되어 있다고 닫혀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누구는 열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아이가 열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세 분자 이제 한 번에 이동을 시킬 때 한 번에 에너지를 들어서 뭔가 이동할 때 세 분자의 나트륨 바깥으로 내버려주고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들어버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언제 분극의 상태일 때 이온들이 나트륨이 주로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고요. 왜? 얘는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그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계속 그 일을 해주고 있어서 칼륨이 안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분극일 때. 분극일 때 이온의 배치가. 근데 선생님 그러면 바깥쪽에도 어차피 나트륨 이온이 있고 안쪽에도 칼륨 이온이 있으면 양면들 배치가 똑같으니까 바깥이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전위를 내부 전위를 갖는다는 게 설명이 어렵지 않나요? 어차피 이온들이 양쪽에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특히나 이제 나트륨은 150mm몰 정도 안쪽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한 5mm몰 정도 있긴 있어 나트륨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칼륨도 마찬가지. 안쪽에 150ml. 그럼 칼륨도 있긴 있어. 바깥쪽에 15ml 이렇게 있긴 있다고. 돼요? 있긴 있어. 근데 어차피 이온의 배치는 똑같이 양이온, 너도 양이온 이렇게 있으니까 바깥이 상대적으로 안쪽보다 이제 안쪽이 상대적으로 바깥보다 마이너스 70mV를 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것 말고도 여기에 써져 있는 여러분 책에 써져 있는 것 말고도 뭐가 있냐? 어차피 세포 내부에는 핵이 있고 그 핵속이 주는 명령에 의해서 내부 효소를 만들 거잖아. 내부 효소를 만들면서 물질에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부에서 기능을 해주는 여러 효소들 자체가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단백질들이 주로 대부분은 많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 내부 전하를.
돼요? 근데 이 내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내부 효소들은 얘가 바깥으로 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항상 세포 안에 머물러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이온, 우리 눈에 보이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양이온의 각각의 이온의 배치를만 고려해서 내부 전위가 마이너스 70이다 라는 게 아니라 양이온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별도로 내부에 많은 효소들 또는 단백질들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전위가 바깥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70을 띠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온의 배치도 이해가 됐죠? 이온의 배치도 나트륨은 주로 바깥쪽에 있고, 그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주로 나트륨은 바깥쪽에 있고 칼륨은 안쪽에 있고, 그지? 그리고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은 닫혀 있었고 클로즈 되어 있어서 나트륨 통로는 클로즈 닫혀 있고, 그지? 누구는 열심히 일해주고 있고 나트륨 펌프는 열심히 일해주고 있고 칼륨 펌프는 일해주고 있고 열일, 그지? 열일하고 있어. 그지? 그리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일부 왔다리 갔다 하고 있다.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 이제 이온들의 투과성을 따졌을 때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보다 칼륨 이온의 투과성이 더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자, 뭐가 와? 역치상의 자극이 와. 선생님, 근데 선생님 자꾸 아까 역치상의 자극, 역치상의 자극이라고 하는데, 역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역치가 뭔데요? 역치라고 하는 건 내가 리액션 가능한, 내가 반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극세기야. 리액션 가능한 최소한의 자극세기. 리액션이 가능한, 역치라고 하는 키워드는 리액션이 가능한, 반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극세기. 그거 우리는 역치라고 합니다. 선생님 뭐죠? 그래도 감이 안 오는데요. 역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정이가 이어폰을 끼고, 그지? 막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와가지고 선우가 누나 하면서 때려. 아니 엄마가 몇 번을 불렀어 라고 해. 그지? 엄마가 주방에서 방금 맛있는 전을 해가지고 야 서정이 좀 불러봐라 해갖고 누나 이렇게 밖에서 불렀어. 근데 이미 서정이 귀는 굉장히 강한 세기로 가까이서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상의 역치는 아니었던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자극세기라고 하는 건 내가 리액션을 했다, 내가 반응을 했다, 그걸 수용을 했고 수용에 대해서 뭔가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자극세기를 역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일어난, 그지? 내가 수용 가능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행동이 일어난 반응의 세기를 그걸 우리는 역치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역치 미만의 자극세기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탈분국에서 제분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지. 그지? 자극이 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내가 리액션을 못할 만큼의 자극세기야. 그러면 탈분국에서 제분국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겠지. 역치 이상의 자극, 역치를 뚫고, 그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 돼야지만 그 다음 넘어가서 내가 수용을 했고 리액션이 일어나겠지. 그런 얘기야. 역치라고 하는 키워드. 이해됐죠? 오케이. 상황에 따라, 내 몸의 부위에 따라, 사람마다 또 다른 거고, 역치라고 하는 그 값들은, 역치는 자극세기야. 최소한 자극세기. 됐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만약 오게 되면, 그러면 아까 이때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었댔잖아. 닫혀 있었어,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었었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여러 개 껴지면서, 한 번에 확 열린 건 아니고, 일부 열렸다가, 더 우후후, 수수수 더 열리는 거야. 한 번에 확 열린 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닫혀져 있었잖아, 나트륨 통로가.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 일단 넌 나오. 물 한 모금 마시고. 내일도 링겔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나트륨 통로가 원래는 닫혀 있었었는데 나트륨 통로가 오픈이 되면서, 그죠?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오픈이 되면서 처음에 초입에는 조금 들어와. 들어온 것들이 더 자극이 돼서 나트륨이 우후훅 들어오게 되면, 그지? 생각해봐. 원래 안쪽에 양전화를 띠고 있던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 근데 한두 개 들어오고 두 개가 20개 막 30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원래 내부가 마이너스 70mV 정도였는데 내부에 안 움직이는 내부 효소들 덕분에 마이너스 70mV 정도였는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전화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지.
그럼 그 내부 전위는 마이너스 70에서 양전을 띄고 있는 입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40, 0mV 또는 뭐 플러스 30mV까지 전위가 한 번에 훅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훅 증가하게 된다. 어떻게? 나트륨이 많이 확산되어서 밀려 들어와서. 그쵸? 내부 전위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만큼 올라가게 되냐면 최초로 역지사의 자극을 받은 이 위치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 역지사의 자극을 받았다. 처음에 마이너스 70mV였는데 내부 전위가. 근데 쓱 올라가서 플러스 30mV가 정도 될 때까지 전위가 증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전위의 증가는 누구 덕분인 거야? 나트륨이 유입돼서 그런 거죠? 역지사의 자극을 받아서. 맞죠? 지금 나는 어디를 보고 있다고? 이 내부 측면을 보고 있다. 역지상의 자극을 받은 최초 이 내부 여위치 부분을 보고 있어. 됐죠? 나트륨 밀려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왔고, 자, 그러면 들어와서 플러스 30mV 정도까지의 전위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너 지금 불 켜진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됐죠? 아, 너 지금 불 켜진 거구나. 너 지금 수업해야 되기 때구나. 자극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자극이 역치에 다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액션이 가능하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지? 내가 수용 가능하지 않은 자극색이야. 그건 역치 미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치 전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이게 마이너스 50mV. 나트륨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들어온댔잖아. 그지?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이 마이너스 50mV를 뚫고서 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플러스 30mV까지 증가가 돼. 근데 여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마이너스 50mV만큼을 뚫지 못하고 나트륨이 더 많이 못 들어오고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면 그냥 얘는 원래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공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는 수용이 안 된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역치전이 이상으로 뚫고 나트륨이 막 많이 유입되어야 아, 제대로 지금 불이 켜졌고 너 지금 뭔가 해야 되고 이렇게 시그널이 수용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만약 70mV에서 플러스 30mV 정도까지 증가된 이 전위를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이 증가된 이 폭, 그죠?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원래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70mV였었잖아. 어떠한 자극도 수집하지 않고 있었을 때. 뭐였을 때? 궁극일 때. 오프된 상태일 때. 그치? 오프된 상태일 때가 그냥 마이너스 70mV였었으니까. 그래서 저 마이너스 70mV를 그냥 얘를 휴지기 전이, 휴지막전이라고 해. 휴지기 전이. 휴지막전이. 됐죠? 휴지기 전이, 휴지막전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되어서 플러스 30mV 정도까지 증가한 일을 활동전이라고 해요. 됐죠? 네, 활동전이. 자, 그러면 불이 켜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트륨이 막 유입되어 들어와서. 얘 덕분에. 오케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된댔어? 안 됐어? 안 된댔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얘 다시 불이 꺼져야 꺼졌던 애가 불이 켜져야 아, 너 지금 뭐 해야 될 때야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또 자극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켜져 있게끔 됐던 그 위치가 다시 불 꺼진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그래야 다시 불이 꺼졌다가 켜지면서 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불이 누구 때문에 켜진 거야? 나트륨이 유입돼서. 그치? 그러면 막 들어왔던 나트륨을, 그죠? 싸잡아서 다시 막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주면 빠르게 재분급으로 되돌아가겠잖아. 양전위로 증가한 게 플러스 30mV 전위로 증가한 게 누구 때문이었어?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었잖아. 그러면 근본 원인을 없애주면 되잖아. 나트륨을 버려주면. 그치? 그럼 될 건데 좀 번거로워. 왜 번거롭냐? 연구를 해봤더니 나트륨 통로는 바깥 방향에서 안쪽으로 쳐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양방향성으로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구조는 아니야. 칼륨 통로는 왔다 갔다 양방향성이긴 하거든. 근데 나트륨 통로는 양방향성이 아니야.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끔만 되는 구조야. 돼요? 그래서 들어왔던 나트륨들은 이미 나 좋다. 나도 들어오니까 너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라고 옆에 있는 다른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키려고 막 가는 거거든. 또 흥분했죠? 자, 그래서
막 활성화시켜서 양 옆으로 막 퍼져나가 버리고 나트륨은, 그지? 이 나트륨 자체가 안에 있던 나트륨을 싸잡아서 바깥으로 버리는 형태들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 누구를 왔다리 갔다리 시키냐? 봐봐. 누구 때문에 지금 플러스 30mV 정도로 전이가 내부가 증가했어. 양전을 띄고 있는 나트륨이 바깥으로 막 밖에서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와서 양전이 값이 많아지니까 플러스 30으로 전이가 증가한 거지. 그지? 그러면 근데 들어왔던 나트륨은 좋다고 양 옆으로 막 퍼져서 나가고 있어서 다른 곳을 막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막 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급한 대로 말 잘 듣는 누구? 양전하에 속하는 칼륨을. 왜? 칼륨은 이동성이 양방향성이잖아. 안에 있던 애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밖에 있던 아이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끔 양방향성이니까 실질적으로 뭐에 의해서? 정정기적 청력에 의해서, 그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칼륨이다 보니까 안쪽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양전하가 들어온 거야. 그지? 그래서 너무 많은 양전하에 의한 전기력적 반발에 의해서, 그지? 플러스끼리는 밀어내잖아. 그래서 안에 있던 칼륨들이 에이 꼴보기 싫어 에이 이딴 내가 나갈래 하고 나가지게 되는 거야. 누굴 통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그럼 안쪽에 있던 칼륨들이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막 유출이 되게 되면, 그쵸?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들이 어느 정도 유출이 되게 되면 내부 전이는 다시 원래로 이렇게 되돌아가겠지. 내부 전이는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낮아질 거야. 맞죠? 오케이? 누구를 유출시켰어? 칼륨을 유출시켰어. 왜 유출이 됐다고? 실질적인 힘이야. 양전하를 띄고 있었던 입자가 너무 많아졌고 안쪽에 원래 양전을 띄고 있는 칼륨이 있었는데 나트륨이 막 들어오면서 플러스의 반발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칼륨은 양방향으로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던 칼륨이 빠른 속도로 일단 유출된 거야. 거의 주변에 있는 칼륨 통로를 모두 다 죄다 다 열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막 나가. 안에서 바깥으로 막 나가. 그럼 내부 전이가 플러스 30이었던 게 이제 양전을 띄고 있었던 게 사라지니까 플러스 30에서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로 떨어져 가겠죠. 그쵸? 근데 그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되게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그지? 적당히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닫혀야 되는데 계속 한참 열어두는 거야. 그럼 한참 열어두게 되면 칼륨이 우수수수수수 대부분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원래 마이너스 70mV였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 값을 치게 돼. 그리고 닫혀져. 한 마이너스 80mV까지. 왜? 너무 천천히 닫혀서 그런 거야. 칼륨 통로가 너무 천천히 닫혀서. 그래서 한 마이너스 80mV까지 전이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낮아져. 그지?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혀서 그런 거야. 이때 구간은 과분급 구간이라고 해. 과분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재분급 하고 있는 거야. 재분급.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하고 있었어? 여기서부터 여기는 탈분급이 일어난 거야. 역지상의 자극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는 분급 구간이었던 거고. 됐죠? 졸려요. 괜찮아요. 잠깐 길을 잃었었는데 다시 되돌아온 것 같은데 얼음 잘 씹어봐요. 빨리. 그리하여 봐봐. 자, 분급, 탈분급, 재분급. 그죠? 재분급은 칼륨을 유출시키면서. 그래서 칼륨이 유출되면서 이제 안쪽에 있었던 양전이들이 반발로 많이 빠져나가게 된 결과 얘가 다시 양전이었던 아이가 추추추추추 원래 마이너스로 되돌아가게 되고 칼륨 통로가 너무 천천히 닫히니까, 그지? 원래보다 훨씬 더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 버려서 마이너스 80mV 정도까지 찍게 되더라. 그럼 봐봐. 방금까지 설명했던 것까지만 계속 너가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자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현재까지의 상태에서 나트륨은 지금 어디 있고 칼륨은 지금 어디 있어? 세포막 안쪽에 있어. 나트륨이 세포막 바깥쪽에 있어. 나트륨. 지금까지 방금까지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재분급 상태. 방금까지 상태에서 나트륨은 어디 있어? 안쪽에 있어. 밀려 들어왔고 아직 못 나갔어. 그지? 칼륨은
그래, 바깥쪽에 있어. 그럼 봐봐. 아까 처음에 시작은 바깥에 많이 있던 나트륨의 일부가 확 들어오면서 야, 너 역지성의 자극이 왔어? 그것의 최초 시그널이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대잖아. 그럼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전기적시험으로 들어오고 걔가 나트륨이 여전히 안에만 있어버리면 또 다른 자극 정보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도로 보내줄 수 없겠죠? 네. 그죠? 즉, 이 재분급 구간에 칼륨 유출을 통해서 칼륨이 내보내지는 걸 통해서 올리그 전이로 마이너스 전이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누가 마지막 터치는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가 추가적인 터치를 해줘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그죠? 나트륨 칼륨 펌프의 방향은 어땠어? 세 분자의 나트륨을 어떻게 했고 에너지를 써서라도 ATP가 ADP로 분해된 에너지를 써서라도 세 분자의 나트륨을 어떻게 시켰고 세 분자의 나트륨은 내보냈고 바깥으로 내보냈고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은 들어보냈고 그죠? 이 일을 한 번 할 때마다 세 개의 나트륨은 나가는 거잖아. 나갔던 칼륨 통로를 통해서 나갔던 두 개는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온의 배치가 원래의 상태의 배치로 되돌아가는 거지. 이렇게까지는 계속 작동을 해줘야지만 또 다른 역지상의 자극에 의해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뭔가 시그널을 보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해줌과 동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동시에 같이 작동을 해줘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분극일 때도 계속 일을 해주고 있고 재분극일 때도 계속 일을 해주고 있어. 탈분극일 때만 잠깐 일을 멈추는 거야.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밀려올 때만. 되겠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본 개념은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이거 문제로 한번 만나보는 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딜 풀어보냐. 자, 130 거기 3쪽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133쪽의 그래프. 그림 가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의 축삭도역이 한 지점에서 측정한 앞전이다. 분극 그리고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이 있는 것 같아. 세포 안과 세포 바깥에 이온의 배치가 되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세포 안에 많이 있는 A 이온은 누구겠어요? 평상시 상태일 때 세포 안에 대부분 칼륨 바깥에 많이 있는 게 누구예요? 네, 써보세요 여기다가. 아, A는 칼륨이고 B는 나트륨이겠구나. 됐죠? 오케이. 자, 그 상태야. 분극과 탈분극과 재분극 중 지점 T1부터 T3에 해당하는 상태를 각각 쓰래. T1은 무슨 상태야? 분극의 상태야. 처음 최초에 원래 마이너스 70mV. 내 역치상의 자극을 받아서 지금 극이 이제 플러스 30으로 증가하고 있지. 그치? T2가 탈분극. 그죠? T3는 그치. 원래로 되돌아와서 재분극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나머지 3번과 4번과 5번 언니의 생각을 한번 풀어줘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뭘까요? 저랑 할까요? 네. 3번은 했어요. 1, 2, 3, 4번 한 것 같은데 3번에 했죠. 했죠. 네. 가에서 휴지전이 건사 마이너스 70mV T1일 때 그죠? 분극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분극일 때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뭐가? B가 그죠? 나트륨이 그죠? B가 나트륨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더라. 그죠?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세 분자 나트륨을 아웃시키고 두 분자 칼륨을 인시키는 거니까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B의 농도는 T2일 때 B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가 그죠? 안에서보다 높다. 맞죠?
낮죠? 높다. 맞다. T2일 때니까.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거기 옆에다 써줘. 어디다 써주냐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그지?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지? 어찌됐든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든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유출이든, 그죠? 확산이잖아. 확산. 그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 물질이, 특정 물질이 이동하는 거잖아. 확산이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 물질이, 특정 물질이 이동하는 거니까. 자, 막 밀려 들어왔단 말이야. 막 밀려 들어오니까 밀려오고 난 이후의 상태에서 생각할 때 세번막 안쪽에 나트륨이 더 많다고 생각해. 뭔가 막 이멀전시 상태여서 막 밖에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일을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지? 근데 아무리 많이 들어왔었다 하더라도 150mm만큼 있었던 나트륨의 어떤 농도가 역전될 만큼 들어오는 건 아니야. 거의 여기가 150mm였고, 원래 붕국일 때, 원래 그냥 일반적인 붕국일 때, 그러니까 거의 150mm였고, 여기가 한 5mm였었잖아. 근데 그것에 정말 일부만 들어와도 5mm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조금만 더 들어와도 뿔뿔뿔로 증가한 거지, 밖에 있던 나트륨이 싹 다 들어온 건 아니라고. 막 그 농도의 구배가 항상 뒤죽박죽 바뀌어버리면 질서가 없겠잖아. 그래서 언제의 상황이든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높고, 세포 밖이 제일 높고, 그지? 언제의 상황에서든 칼륨의 농도는 어디가 높다, 세포 안이 가장 높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언제의 상황에서든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제일 높고,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높다는 것. 그래서 지금 3번에 있고요. 3번에 3번. T3일 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겠죠? 그쵸? 닫아놓고 이제 재분극해야 되니까 칼륨 통로는 확 열려서, 그죠? 대부분의 칼륨이 열려 있고 천천히 닫혀서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하는 것.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할 때 언제? 급한 대로 칼륨만 너무 더 나가 있어줘, 이렇게 되는 거. 네,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을 때. 언제? 재분극하고 있을 때. T3 때. 네, 재분극하고 있을 때. T3 때. T3 때. 맞죠? 상대적으로 세포막의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을 띠게 되는 상태. 언제? 그치, 탈분극이니까 언제? T2. 나트륨 칼륨 펌프의 세포막을 경계로 A와 B가 불균등하게 분포해서 분극을 유지하고 있을 때. T1. 그죠? 분극이겠죠. T1. 자, OX 문제. T1일 때, 즉 분극일 때, 기준값일 때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온이 이동을 안 하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고 있잖아. 이동을 합니다. 그죠? 시험 문제 함정에서 많이 나온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 기준값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일을 해주고 있다. 그쵸? X입니다. 자, T2일 때, 탈분극일 때 P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더라. 맞다. 그래서 자, T3일 때 열려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 칼륨이 이동하더라. 맞다. 열려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유출되더라. T3일 때. 맞죠?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어져 있어서. T3일 때, 재분극일 때 세포막을 통해 일어나는 이온의 이동은 모두 ATP를 소모한다. 세포막을 통해 일어나는 이온의 이동은 모두 ATP를 사용한다. 맞나요? T3일 때 세포막을 통해 일어나는 이온의 이동이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있나요? 칼륨 유출도 있나요? 그럼 칼륨 유출은 칼륨 통로를 통한 거죠. 이 에너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ATP를 사용하는 일을 안 하죠. 그냥 확산해서 많은 곳에 자연스럽게,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라고 하면 땡. 숙제 있어. 언니가 해야 될 거. 자, 134쪽. 134쪽 동그라미 펴오시고 137쪽에 1번에서부터 12번 빼고 11번까지는 개념 문제니까 해갖고 와줘야 돼. 진짜야. 지난주 거 숙제도 쌓였겠어. 하셔야 돼.